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새해가 바뀌었는데, 뭐, 결심하신 것들은 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 뭐, 항상 매년 그렇지만, 새해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저는 한 일주일 가는 것 같더라고. 그, 올해 새해에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자라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천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한 달 안 지났으니까요. 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우리가 갑진년이 들어왔으니까 진토와 지지, 지지가에서 일어나는 행충파해 같은 것들, 신살 같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진토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큰 일들을 몇 가지 찾아보니, 뭐, 파살 작용했고, 충살도 작용했고, 오늘 할 거는 지지의, 이 해수가 있을 때, 어느 일지든지 간에, 일지든지 월지든지 시지든지 연지든지, 해수가 있을 때 어떤 작용을 하냐, 진토와 만났을 때, 진토와 해수가 만나면 원진 귀문살이 되죠, 살. 그 원진 귀문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거라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일단 사주에는 수많은 신살이 있잖아요. 신살이 있고, 그 신사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사를 흉살로만 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살이 이 살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살은 몇백 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에게 작게는 수십 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작용은 한다 하지만 그 비중은 약하고 그 신살의 흉을 가중하고 강조해서 겁을 준다든지, 또 질에 겁을 먹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참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살 중에 많이 사용하고, 그 작용력이 큰 것들, 강한 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진 기문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진토가 들어왔으니까, 지지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 진의 원진 기문이 발동이 된다. 약간은 작용력이 있을 테니 그에 대한 개운법이라든지 원진 기문의 설명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진 귀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면 집착이나 중독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다가온다. 원진 기문,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원진의 원은 원망할 원자를 쓰는 거고, 이 진토는 성낼 진을 씁니다. 이 원진. 원망하고 성낸다는 의미가 있죠. 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의심하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인연을 또 끊기지도 안 하고, 그런 곤란함을 의미하는 건데, 원진살만 있을 때는, 괜히 상대방이 미워지고, 의심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쉽게 떨어지면 걱정이 되고,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어, 이, 이게 원진살이라고 하고, 이 귀문간살 같은 경우에는 이 귀신기자를 쓰죠,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는 문. 근데 이 관자를, 귀문이라고 하는데, 이 관자를, 이 빗장 관자를 쓰거든요. 제가 글씨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빗장 관자를 쓰는데,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빗장 관자, 귀신이 드나드는 문에서 빗장을 친다는 얘기거든. 그래, 옛날로 보면 이 옛날에 문이, 창호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 고리를 걸어서 여기 문을 못 열게 빗장을 친다. 여기 탁 꼽는 게 이게 빗장이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들었을 때, 귀신이 들어왔을 때 빗장을 잠궈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따지면 빙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현대에서는 신경계통 아니면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집착이나 중독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건데, 갑진년에 왜 원진 기문이 발동이 크게 일어나냐 하면 귀문살과 원진살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해는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 두 가지 살을. 그래서 원진 기문이 발동될 때는 심리적으로 어떤 심한 갈등,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듯 보인다. 그래서 이 본인이 그런 것들을 알고 대비를 하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한 개헌법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음, 만약에 내가 년월 일시가 있다면은, 어떤 충이든 형이든 이 사주가 발동이 될 때 기운이 강한 거는요, 년월 일시 중에 요겁니다. 일지하고 월지가 가장 강합니다. 일지, 월지. 시진, 연지는 약하다 하지만, 안 일어나진 않지만, 약하고, 월지, 내 배우자궁, 내 직업궁, 월궁, 태어난 달, 이런 데서, 형충파해가 일어난다든지 살이 작용이 되면, 그, 적용력이 좀 강하다, 작용력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지가 내 배우자 궁의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 원진 기문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작용이 크겠죠. 그러니까 불화가 생긴다든지 배우자와 다툼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커질 수 있고, 내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의심을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바라만 봐도 미운 거예요. 괜히 짜증이 나고. 그래서 서로 내가 좀 외면하다 보니까 이 서로의 텀이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건데, 이 불안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어떤 대비책을 세워서 이겨내야 된다. 원진 기문살이 발동될 때, 뭐 여기도 그렇지만, 이게 저번에 제가 파살 얘기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발동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있는데 만약에 뭐 기해가 있다. 그죠? 예를 들어. 그러면 목국토니까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원진 기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 돈 문제 때문에. 원진 기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문제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지. 집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지지에 올려져 있는 글자를 보는 게 우선이고, 기본적으로 그 십신, 그 오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내 육친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 대입을 해보면, 원진 기문의 작용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원진 기문의 자체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좀 전에 말했던 거,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내 배우자 궁이라든지. 내 식상을 두고 있었다면은, 뭐, 화니까 정해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식상이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활동하는 데 대한 뭐 사람들과의 갈등, 대인관계, 또는 자식의 문제, 뭐, 이렇게 올 수가 있죠, 이 기문이. 신경 쓸 일이 생긴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무 심각한 사주거나, 너무 심약한 사주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작용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일간이 심약할 때 원진 기문이 작용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조급해지고, 내가 어쩔 줄 몰라고, 어떤 일들을 결정을 못하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 환경, 타인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갈등 요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너무 심각한 일간이라면은, 원진 기문을 심각할 때는 오히려 칠 수는 있는데, 좋긴 한데요. 심각하다 보니까 원진기문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 맞서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그 자신감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행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 뭐 내가 예를 들면, 담배를, 스트레스를 받으니 담배를 뭐 몇 번 피우고 끊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과, 또 너무 술을 뭐 매일 뭐 한 일주일만 먹고 금주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뭐 비교가 맞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너무 과신하다 보니 원진 기문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살. 길신과 흉신을 같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길과 흉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신살, 살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살들은 원진 기문이 강해질 때 이겨내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원진 기문살을 내가 헤쳐나가면 이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이 악화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술에 중독이 된다든지, 뭐 도박에 중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성에 집착을 한다든지,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남을 의심하고 그렇게 된다든지, 운전을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남편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느덧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를 와버리고 그때서야지 후회하게 되는 게 원진 기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원진 기문살이 이렇게 내가 올해는 들어왔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운을 할 수 있는 방책을 좀 세우는 게 좋죠. 이게 그렇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 조심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이 편협된 사고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원지 기문이 강하게 발동되면 내 환경이나 내 주위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만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유리한 쪽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대인관계에서. 그런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원진 기문은. 왜냐? 이게 파고들다 못해 집착이 돼버리고 아니면 이제 확증 편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이 막 왜곡된 시선으로 이제 본인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내가 물론 유리한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건 좋아하지만 너무 그런 쪽에 편중되지 마라.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술적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래서 평소에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뭐 글을 써본다든지 뭐 노래를 배워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쓰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쪽 계통이 있었다면 더욱 좋고요. 특별한 감각이나 감 같은 걸 살려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또는 관심 있던 분야에 원진 기문을 살리는 게 좋죠. 나는 수차도 배우고 싶고 뭐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싶고 서예도 배우고 싶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면 요럴 때 그런 걸 배우시는 게 굉장히 좋다. 예술이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데 원진 기문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책을. 이 책을 읽고 나면 평소에 책을 읽으시면 제가 딱 그렇거든요. 책장을 다 읽고 덮으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기억이 안 납니다. 책 내용이. 그래서 적어 놓지 않으면 그 책을 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원진 기문이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든지 인문이나 철학 관련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읽으면 평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 그 책이 주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더욱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좋게 쓸 수 있죠. 원진 기문이 들어오기 발동이 될 때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평소와 다른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주는 지혜나 교훈을 훨씬 많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그래서 원진 기문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연애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깊게 파고들어서 돈을 버는데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편협된 사고 방식이나 행동들은 좋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원진 기문을 이겨내시면 오히려 훨씬 좋은 갑진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진 기문에 관련돼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